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제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은 날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는 뭐 아이와 함께 뭐 바깥에서 이제 처갓집 식구들 모시고 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 어제 점심 이후겠죠.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오늘 한 3시까지 정도였나 한 2시까지 해서 트럼프 관련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책을 대거 준비해가지고 많이 좀 읽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이번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좀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뭐 되새기며 공부를 했던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뭐 이번 한 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글로벌리하게 가장 중요했던 미국의 이 대선이 진행이 됐었고 그 결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 갈렸고 트럼프에 올인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연속적인 폭등을 이어가면서 금요일 날까지도 8% 상승을 해서 32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거의 8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어마무시했고 그에 따른 시장의 지각 변동이 상당했던 한 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잘 해야 되고 긴밀하게 시장을 잘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저도 이제 보면은 뭐 아쉬웠던 종목도 있고 뭐 운 좋게 이제 얻어 걸려서 이제 주선 업종의 종목군들을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운 좋게 뭐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이쪽에서 많이 맨징하고 수익으로 마감을 좀 지을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어떠한 기회를 우리가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시장을 보면요. 그리고 올해 진행되는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사실 뭐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보면 특별하게 이제 테마가 연속적으로 쭉 가는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1년 내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섹터가 존재한 게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 위주에서 계속 뭐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고 시장의 주도 업종은 제약바이오가 맞다. 주도 업종은 제약바이오가 맞고 단기적으로 이 트럼프의 이 당선으로 인해서 2차 전지와 친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뭐 그러니까 반환점을 만들 수 있는 트리거가 뭐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 흐름 속에서 봐야 될 거고요. 조선업종 특히 잘 주목을 해야 되고 트럼프 관련된 그러니까 머스크 관련된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쪽도 집중적으로 계속 케어를 해서 시장을 지켜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많을 수 있는 대한민국 시장이다. 지금 현재 시장은 지수를 볼 거는 전혀 없다. 지수 관련해서 뭔가를 보려고 하고 지수의 하락과 상승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시장이다. 왜? 지수는 말 그대로 이미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은 어느 정도 잡아준 상태에서 종목 장세, 종목별 수익률 게임만 계속 진행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이 쏠리는 종목과 아닌 종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가입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현재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종목과 업종에 집중해야 될 판입니다. 트럼프 관련주 순환매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 보시고요. 알테오젠의 대장주 증명이죠. SC 제형 ADC의 SC 전환 계약은 대단한 계약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주도주 입증을 했고 또 볼 종목은 그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들은 지금 조선업종, 그 다음에 이 전력인프라, 그리고 반도체의 소수 종목과 2차 전지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되고 단기적으로 스타쉽 6이 곧 또 발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우주항공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체크하면서 시장 보시죠. 자, 3일 연속으로 상승하던 미국 시장은 일단은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상태에서 테슬라만 폭등을 하고 마감이 됐죠. 여전히 테슬라, 전력 인프라, 팔란티어 매우 뜨거운 상승 속에서 마감이 됐고요. 금요일날 국내 시장을 보면 코스닥 이틀 연속 하락 이후에 그래도 2차전지 업종에서 반등을 해줬고 또 장 후반에는 알테오젠의 이 허가가 나오면서 지수가 그래도 그런저럭 괜찮았습니다. 사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15%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못 올라간 거는요. 일단 뭐 2차전지 종목군들이 아침에 좀 셌다가 일부 이 좀 반납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반도체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에서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못했는데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노이즈는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우려될 부분도 없고 이거를 잘 이용하면 좋은 수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고객 예탁금은 안타깝게도 50조가 좀 붕괴됐는데 다행스럽게는 거래 대금이 그래도 5조 원대, 4조 원대에서 7조대로 올라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금투세 이후에 거래가 조금 돌고 있다. 이 정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트럼프 당선을 빼놓고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한 주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당선의 대선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아메리카 퍼스트에 환호하며 급등의 급등 그리고 금요일 이제 약간의 과열을 시키는 흐름에서 지수 상승이 멈추었다 정도로 봐야 될 거고요. 뭐 이제 추세라는 것은 아직 뭐 5일선도 깨지지 않았고 3일선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뭐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는 게 맞고 트럼프발 최대 수혜라는 걸 확실히 입증한 테슬라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앞으로 미래의 대장주라는 걸 시장에 보여줬으며 테슬라가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것이라는 인식을 많이 준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이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신 방향성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큰 방향성에서 맞게 따라가야 된다 판단되면 단기적으로 수혜되는 테마와 테슬라 관련 우주항공 일단 자율주행을 좀 뒷전으로 빼놓고 우주항공 쪽에 일부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 이번 주 조정 시 일단은 뭐 분할 매수를 하고 다음 주에 기대감에 올라올 때 또 털어버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박스권 트레이딩 하면 된다. 뭐 원래 이제 그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이제 캐나다에서 참모총장 한국에 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좌우지간 조선 쪽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봐라. 변함없는 의견 한결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선 쪽 봐야 된다. 금요일 트럼프 이슈 빼고 알테오젠의 세계 최초 ADC, SC 제형 변경 라이센스 계약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딜이 발표된 것이고요. 후속적으로 이제 뭐 이런 기사들 나오는 거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한 거예요. 페이로드 독성 문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이 자체가 굉장히 크죠. ADC라는 게 이제 이 정밀 유도 미사일인데 그동안은 이 ADC를 했을 때 이 독성으로 인해서 이 용량을 크게 키우지를 못해서 이 강력한 미사일을 좀 낮춰가지고 미사일의 이 파괴력이 뭐 10짜리를 때릴 수 있는데 이거를 뭐 5로 4로 낮춰서 썼었는데 하이브로자임을 그러니까 히알루로제를 썼을 경우에는 이 독성을 더 키워서 강력하게 때려잡는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분이고 경쟁사 할로자임 대비해서 확장성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죠. 이 특허에 막혀있는 할로자임 대신은 알테오제는 이제 각 파트별 독점이기 때문에 그 전체 독점이 아니라 이 각 기전마다 이렇게 따로 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부분 등이 지금 굉장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시장에서 뭐 머크 영업이익 1조에서 1조 5천억 바라보고 이번에 산도즈와의 계약에서 뭐 잘 되면은 1조까지 본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2030년도에 2조의 영업이익을 본다. 퍼 뭐 40배 줘가지고 뭐 100조 본다, 50조 본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50만 원이 문턱에 있으니까 50만 원은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강력한 재료가 나왔고 이 말은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 훈풍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알테오젠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겠구나. 내년까지 해서 뭐 7개 MTA를 준비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절대 죽일 수가 없겠구나. 이거를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당연히 이제 독보적인 건 알테오젠이고 그 다음에 리가캠
이번에도 베스트 오브 뭐 ADC 월드 ADC의 이 최고를 받았죠. 시중에 이제 시판되고 있는 ADC 약물 에너2보다 시젠보다 더 높은 이 가치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리가캠도 좋은 것이고, 리가캠과 함께 ADC 이중항체 BBB를 하고 있는 ABL도 나쁘지 않은 거고, 이뮤노반트 얘도 성공만 하게 된다면 자가 면역 질환제 안에서 로열티만 1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놀바이오 괜찮고, 사파 플랫폼 이 방광기를 약물에 방광기를 늘려줄 수 있는 자체 사파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전부 다 이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을 늘려준다라든지 좌우지간 잘하는 애들의 함께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모습이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또한 FDA 신약을 획득했던 SK바이오팜이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목요일날 했죠. 목요일날 처방수가 10%씩 분기마다 증가한다라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좋은 구간 오면요, 당연히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처방 건수가 10%씩 늘어나는데 이번에 이제 1,100억 매출이 나왔습니다. 처방 건수가 10% 늘었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일부 물량이 이연됐다. 그렇게 보면 10%가 아니라 한 12, 3% 늘었던 거 아니야? 라는 제 계산이 돼요. 그러면 매 분기마다 예를 들어서 12,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잡았을 때 15%씩 늘어난다 치면은 앞으로 6개 분기면은 이 블랙버스트 약이 됩니다. 해외 블랙버스트 약의 시가총액은 기본이 30조에서 4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 즉 펄을 기준해서 그렇게 봤을 때 최대 40배에서 50배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그만큼 안 주고 20배 준다라고 쳤을 때는 1조 18조 정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8조니까 2배 좀 넘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2026년도 기준에서는 있다. 어디까지 당겨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바이오다인 잘 봐라. 자, 우주항공 쪽 계열의 경우 단기 뜨거운 상승 보였는데요. 일부 조정 눌림 나오겠죠. 그 과정에서 11월 18일 스타쉽 2차 6차 앞두고 있습니다. 상갔던 외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이건 차트 보면 되고요. 트럼프 아니어도 조선은 나쁘지 않다. 트럼프가 불을 지펴준 꼴이고 단기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종목군은 좀 때려라. 그래서 사실 금요일날 현대중공업은 시가 부분에 70% 정도는 다 매도를 때려버리고 나머지는 좀 가지고 가라 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O로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못 간 걸로 봐야죠.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거는 MRO가 뜨겁다. 그렇게 되면 테마 성격을 갖고 MRO로 좀 테마를 붙인다면 이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뜨겁기 때문에 이쪽에 눌림을 보는 전략으로, 그 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좋기 때문에 조선주는 박스권 플레이를 하시면 무난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선은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서 크게 하방도 없고 크게 3방으로 간다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겠고, 박스권 딱 잡혀 있으니까 분기별로 20-30% 먹는 거는 일도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 대한고래 11월 말 시추 위치 확정입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조금 종목도 밀려 내려오는데요. 그 시기 맞춰가지고 11월 중순이라든지 말경 딱 돼가지고 넥스틸 정도가 좀 좋아 보이네요. 넥스틸 정도.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죠. 지수는 안 볼게요. 지수는 의미가 없다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여전히 SK 하이닉스 강세 유지된 가운데 박스권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조정시 사면 크게 무리 없는 것 같고, 반도체 안에서 하나인더를 금요일날 추천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하나인더 여기 이 의미 있는 구간, 그 다음에 여기 43,000원 이런 구간에서 눌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도체 보셔도 괜찮하다, 무난하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인더 괜찮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SK 하이닉스가 2026년도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본격 도입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이브리드 본딩, TC 본딩을 누구랑 공동 개발하냐, 하나인더 솔루션하고 공동 개발하는데 2026년도부터 본격 도입한다. 그럼 개발이 완료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렇게 보는 거고, 대응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대응은 직접 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잠깐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 아래 구간에서 일단은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보면 월봉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 보면요, 이런 의미 있는 주봉 기준선 전환선 11선 다
엮여 있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일단은 바닥을 좀 잡는데요. 위에는 매물대가 좀 있어서 바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상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바닥을 완전히 안 깬 상태에서 어떻게 돌려 나가는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구체의 에코프로 워티 상대적으로 좀 강세, LNF 상대적으로 좀 강세 보이는 정도다 흐름이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막 비중을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지켜는 봐야 된다. 금요일날 단연 대장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왔을 때 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보긴 했어요. 보긴 했는데 40만원을 돌파하고 이 누름에서 봤으면 나이스였겠다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구간에서 엄청난 분봉에서 8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이거를 외국인들이 아도치다 싶이 해서 올라갔는데요. 일단 40만원 넘겼으면 또 한 차례 또 이런 파동이 한 번 더 높은 구간에서 또 이렇게 해서 레벨업 시키고 또 조정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단기적으로는 50만원 언저리 터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사실은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자꾸 이슈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조정 없이 가서 좀 저가 매수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나, 이 정도 생각만 좀 듭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빠질 때마다 잘 체크를 해놓고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SK바이오팜이 최근에 좀 밀려 내려왔는데 한 차례 정도 더 밀렸을 때 좋은 구간이 되겠다. 월요일날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좀 잘 지켜보는 거 하나의 방법이고, 바이오다인도 회사 괜찮습니다. 회사 괜찮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지지 여부 확인 중인데요. 확 밀렸을 때 잡아가는 거, 좀 모아가는 거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는 위에서 좀 버티죠. 지금 원전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우진, 엔텍, G2 파워 탄력이 좋았는데, 상단에서는 BHI가 일단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이 가장 중요한 구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신고가를 쳐놓고 쌍봉 구간에서 돌파냐 아니냐 지점이라, 내일 바로 돌파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정리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저가에서 좀 들어가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봉을 기준으로 이 아래에서 이렇게 분할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좀 가지고 있고요. 바로 돌파를 해서 못 간다면 매도하고 나중에 좀 조정 받았을 때 대장주 위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조선주 보면 하나오션이 뜨겁게 거래 대금을 바닥에서 많이 튀우고 올라왔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런 종목이 밀려서 5일선 좀 무거우니까 5일선 매매 해보는 거 하나 방법이고요. 하나 시스템도 수급에 의해서 단기 너무 뜨겁게 올랐는데, 이 종목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올려놓고 줄 땐 쭉 밀어보고 줄 땐 쭉 밀어, 이런 짓거리를 좀 많이 하는 종목이라 그런 점은 일부 감안을 해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2만원은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이 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2만원은. 그리고 HD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조정 좀 나오면 봐야죠.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고 18만원대 오면 봐야 되고, HD 한국, 조선해양도 내려오면 이 위에서 일부 정리하고, 여기서 내려오면 박스권에서 18만원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나올 것 같고요. 변압기는 HD 현대 일렉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신고가형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여전히 강세다. 근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예?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추세 보고 돌파 매매지 투자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보면 HVEM 상한가 가고 여기서 20%의 점상에 눌렸다가 움직이는데요. 얘가 좀 많이 밀렸을 때 이런 것들을 5일선, YJ링크도 5일선 첫자리라든지 내일 이런 게 이평선이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방법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 단석이나 최근 거래가 좀 셌던 종목군들이 있죠. 거래가 좀 셌던 종목군들인데, 이 자리를 좀 넘기고 단기에 한번 슈팅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강하네요. DS 단석도. 그래서 월요일날 잠깐 눌렸다가 갭 두고 눌렸다가 이 순간 올라와서 이런 직전 고점 한번 트라이하고 조정받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빨리
대응 가능하시면 매매 해볼 수도 있겠죠. 딱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